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 내용 중 특정 부분을 추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예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항목을 한번 보시면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제일 앞 코드 이 부분만 추출을 하자는 거예요. 자, A9만 추출하고 A99만 추출하고 A150만 이런 식으로 앞코드만 추출을 하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앞코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채우기, 텍스트 나누기, 수식, 그리고 파워 쿼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내 작업에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작업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본인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 작업으로 끝나는지, 수정 또는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지,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쓸 가능성은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사고하셔서 어떤 게 제일 맞고 정확한 방법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빠른 채우기를 한다면 제일 사실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빠른 채우기는 엑셀에서 자동으로 네가 뭐 하는지 내가 아니까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A9만 입력을 하고 싶다고 했죠. A9를 넣어요. 밑에 하나 더 넣을게요. 패턴을 엑셀이 알게 하기 위해서 A99를 넣어요. 엔터 치시고 위에 데이터 탭에요. 자, 빠른 채우기를 누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동으로 150, 299, 10, 999가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해볼까요? 데이터에서 빠른 채우기 눌렀더니 내가 어떤 수식을 넣은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엑셀 2007부터 되는 기능 같습니다. MS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반드시 바로 옆에 있는 열에 2개 이상 채우기 미리 예제를 주셔야 되고 바로 밑에 커서를 둔 다음에 빠른 채우기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테이블이 표로 변환이 되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범위인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텍스트 나누기로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나누기는 다 할 줄 아시죠? 이거를 복사에다가 이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나눌게요.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탭에 있죠. 그런 다음 너비가 일정하진 않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고 구분기호는 탭이 아니고 세미컬런이죠. 아니 그냥 컬런이죠. 그 다음에 마칠게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았죠. 자, 얘도 뒤에 것도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텍스트 나누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분 기호를 컬런이 아니라 대쉬로 해야겠죠. 그리고 마침. 그랬더니 뒤에 거 다 날라간 거 확인되시죠? 자, 뒤에 거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잘 보시면 앞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죠? 공백이 띄워져 있어요. 자,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번에는 너비가 일정하니까 너비가 일정한 걸로 해서 없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됐죠? 얘를 잘라서 붙여올게요. 이건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로도 얘를 없앨 수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빠른 치우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수식은 서치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치. 왜 찾아요? 자, 우리 여긴 규칙이 있죠. 콜론 다음에 또 나오는 문자,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는 대쉬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려면은 도대체 저 콜론과 첫 번째 대쉬가 몇 번째에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find text는 땡땡이죠. 그리고 within text, 어디 안에 그 텍스트가 들어있냐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스타트 넘버는 생략할게요. 그랬더니 5번째 들어있다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온 이 대시는 어디 있는지 또 알려달라고 해야 되죠. 자, 긁어오고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땡땡이 아니라 이번엔 대시고 이 8이 아니라 A8이었죠. 자, 얘는 첫 번째 대시는 9번째에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번째 다음번인 스페이스바가 있으니까 에부터 어디까지 9번째까지 찾아오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는 미드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자, 아까 그 A8이겠죠. 자, 얘에서 스타트 넘버는 5 맞나요? 해볼게요. 우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몇 글자까지 할 거냐면 얘에서 빼야죠. 5번째를 엔터를 눌렀더니 땡땡까지 나와버렸어요. 땡땡까지 나오면 안 되죠. 약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2 정도 해주고, 그렇다면 당연히 얘도 플러스 2를 해줘야겠죠. 그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는 플러스 2를 해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에고. 자, 얘는 숫자 몇이 나오는지만 볼게요. F9를 누르면 되죠. 6개나 알고 싶지 않죠? 몇 개만 알고 싶어요? 4개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눌러줬더니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 이 안에 G8 대신에 G8에 들어있는 수식을 넣으면 되겠죠. 자, 얘를 복사해서 G8이라는 셀 값 대신에 넣어주고, 오케이. 아이고, 뭔가 잘못됐나 보네요. G8 대신에 넣어줬죠. 8 그리고 H8, G8 대신에 다 이걸 대신 넣어줄 거니까 이것도 컨트롤 V를 누르고 H 대신에는 이 수식을 넣어줄 거예요. 이 안에 H8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엔터를 누르면 어차피 똑같죠. 더블 클릭 눌러주고 이 2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수식 넣을 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셀값에 있는 값을 수식에 넣어줘 버리면 단계적으로 좀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수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좀 복잡하죠. 함수도 다 알아야 돼요. 서치 함수가 뭔지, 미드 함수가 뭔지도 다 알고 계셔야만 수식으로 할 수 있겠죠. 빠른 채우기 텍스트 나누기는 수식을 몰라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파워 쿼리로 한번 해봅시다. 파워 쿼리로 하시려면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변환을 시켜야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머리글 포함해서 파워 쿼리로 가져가 볼게요. 자, 테이블로 바꿨으니까 이름을 바꿔줄게요. 표일로 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코드 추출 리스트라고 할게요. 더를 누르고 파워 쿼리 탭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파워 쿼리 편집기가 나타났죠.
자, 이 파워쿼리 편집기를 가지고 와서요. 파워쿼리는 더 간단하게 나오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크게 만들고 쿼리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죠. 자, 얘도 텍스트 나누기랑 사실 똑같아요. 열 분할. 이번엔 구분 기호로 해야겠죠. 자, 구분 기호로 어떻게 분할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했죠. 공백이 아니라 컬런 여기 있네요. 맨 왼쪽 구분 기호에서 확인. 그런데 우리 항상 아까 텍스트 나누기 할 때 문제가 뭐였어요? 콜론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있었죠. 자, 파워쿼리에서는 두 글자 이상도 구분 기호로 쓸 수 있어요. 자, 확인. 눌렀더니 앞에 있는 티셔츠 콜론 그리고 스페이스바까지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리스트 2도 한 번 더 열 분할을 해줄게요. 이것도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대쉬. 그쵸? 맨 왼쪽 구분 기호에서만 할게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코드만 남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어떻게 삭제해 주겠습니다. 열 제거. 그리고 나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할게요. 자,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다 넣겠습니다. 확인. i7 확인 로드. 겹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뭐 살짝 옆에다 놓고 하지요. 똑같이 로드를 누르고 바로 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지워줄게요. 여기 로드가 안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여기 파워쿼리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얘를 파워쿼리라고 바꾸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자, 빠른 채우기, 텍스트 나누기, 수식, 파워쿼리 뭐가 제일 쉬워요? 빠른 채우기가 제일 쉬웠죠. 그런데 빠른 채우기의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코드를 잘못 입력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A9가 아니라 B9라고 됐대요. B9였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자, 변화 보셨나요? 빠른 채우기 안 바뀌었죠? 텍스트 안 바뀌었지만 수식만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뭔가 이 아래에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또 어떨까요? 추가를 좀 해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아래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새로 고침 버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 모두 새로 고침 있어요. 새로 고침을 눌렀더니 변한 거 딱 하나 있죠? 누구예요? 자, 이 파워쿼리 부분이죠. 이름도 물론 바뀌었지만 B9 아까 수정한 건 안 바뀌었지만 새로 고침 누르니까 바뀌었고 추가했더니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당겨서 드래그를 하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빠른 채우기 텍스트 나누기는 언제나 바뀌질 않죠.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한 번 작업으로 끝난다면 우리 빠른 채우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근데 수정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식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물론 파워쿼리는 적용이 되긴 하지만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수고를 한 번 더 했어야 돼요. 데이터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식도 좋고 파워쿼리도
좋았죠? 근데 파워쿼리는 새로 고침 버튼 한 번이면 되는데 수식은 뭐 이렇게 드래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미리 뭐 몇 개가 추가된다는 예상을 해서 뭐 쭉 미리 드래그를 해놔서 수식을 넣어준다면 좀 더 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다른 사람도 쓸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돼 있죠. 그럴 때는 이것저것 수식을 넣어놓고 파워쿼리를 넣어놓는다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며 수정도 못하고 당황을 하는 경우만 생기니까 한 번 작업으로 끝난다면 역시 빠른 채우기나 텍스트 나누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빠른 채우기는 수정 안 되고 추가는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패턴이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버튼 누르고 빠른 채우기 버튼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표라면 안 된다고 했죠? 표로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표를 범위로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마우스를 대고 빠른 채우기를 누르면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애가 나와버렸죠. 이 앞에 있는 패턴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게 원하는 게 우리가 아니죠. 지우고 한 2개 정도 앞에서부터 채워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빠른 채우기 누르면 그래도 안 되네요. 이게 빠른 채우기는 약간 오류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이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이유가 A구가 아니라 아까 수정을 했어요. B구죠. B구가 아니라 여기 A구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이었죠. 다시 클릭하고 빠른 채우기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동 채우기도 됐어요. 텍스트 나누기는 수정 추가 안 돼요. 수식은 수정되고 추가도 되지만 사전 작업 또는 사후 작업이 필요하죠. 파워쿼리는 새로 고침이 필요하지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고쳐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작업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업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하시는 것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